네, 오늘은 귀한 분을 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참 모시기가 어려운데요. 네, 오늘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상훈 기자하고도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도 자주 보시는 사이죠? 네, 간간히 봅니다. 간간히.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 이 대구에서 참 민주당 인사를 모시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왜 그럴까요? 네, 일단은 네,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오늘 아주 많습니다. 네. 네,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일단 정부랑 대구를 잇는 메신저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데 요즘 그런 일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예,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되다 보니까 메신저 역할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메신저 역할은 그 예산 앞두고 굉장히 이제 그 메신저로서 역할이 좀 컸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메신저 역할도 있지만은 이제 지방선거 준비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구 이제 경제 산업을 우리 힘으로 한번 살려보자라는 기조에서 네. 또 산업 경제계와 대화 뭐 등등 이렇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경제 살리기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성장 동력 사업을 이제 지역별로 정하게 될 텐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위원장님이 대구의 대표에서 역할을 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아주 오랫동안 저희 당의 핵심 가치로서 잡고 시민들께 국민들께 말씀을 해왔고 이번 이재명 정부는 과거 어느 민주당 정부보다 더 확고하게 그 혁명적 수준으로 이 틀을 한번 수도권 서울 1극 체제의 틀을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의 그런 정책 의지 그다음에 비전에 대해서 기대가 큰 것이고 그 내용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이죠. 특히 저는 지방주도 성장에 많이 이제 포커스를 두고 보는데요.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지만 행정 통합으로 인한 지역 발전 효과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역의 산업과 경제가 수도권 1극에서 이제 좀 전략적으로 재배치되고 분산되면서 지역의 그 경제 산업 활력을 다시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역이 자기 힘과 그동안의 역사와 또 앞으로의 어떤 좋은 비전 가지고 다른 지역과 경쟁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방주도 성장 그리고 최근에 또 재계에서 이제 그 30조 이상 지방에 투자하겠다라고 또 이야기한 바도 있고 또 지방 성장 펀드라고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큰 기회를 우리들의 준비, 우리들의 어떤 단합된 힘으로 좋은 실제 기회를 가지고 현실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기운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우리 지역 이야기를 많이 대표해 주시고 잘 전달해 주셔야 또 아마 정부 정책에 반영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 오늘 그 눈이 실핏줄이 터지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주초에 서울에 회의 왔다 갔다 하면서 기차 안에서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지금 조금 기차가 너무 빨랐나 보네요. 그렇죠. 제가 머리를 잠깐 내밀어.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주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 결심을 굳힌 거죠, 위원장님? 그거는 본인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 이제는 좀 같은데.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도 지금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 그다음에 대구의 어떤 제도약, 그리고 대구 민주당에 함께했던 동료들에 대한 어떤 함께하고픈 그런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어떤 강한 요구와 바람, 크게 보면 이런 게 다 민심일 텐데, 그런 민심을 받아 안는 쪽으로 그렇게 결심하실 것 같고, 뭐 많이들 이야기하시지만 3월 말에는 어떤 그런 결심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안이 철저합니다. 제가 물밑치절하기로 조직이 다 꾸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이게 출마를 지금 뭐 현재까지는 기정사실화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김 전 총리에게 직접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서 위원장님한테 자주 물었잖아요. 이거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네.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나도 아직 총리랑 전화 통화 해본 적이 없다. 네. 그렇게 하면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통화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저희 지난 가을에 대구에 이제 12개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 12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12분이 함께 저희들이 그 김부겸 전 총리께 대구시장 출마를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또 뭐 중앙당 또 여의도 그리고 그 오랜 지인들 지지자들이 아주 다양한 층위에서 출마 요청을 지속적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상황에서 저희들까지 계속 한번 의사를 전달을 했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당과 지역 정치권에서 지역 정치에서 시민들과 함께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좀 주력을 한 거고 전 총리님께서 이제 어떤 결집을 해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한번 통화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어, 통화를 했으면은 이제 뭐 내용을 사실상 공개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대구 시당위원장 민주당이니까 어떤 어려운 그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이제 제가 이제 앞장서서 말씀드리는 형국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왜 당신께 이제 이런 어려운 결정을 이렇게 요청을 했냐 그런 좀 혼나셨구나. 말씀. 네. 아,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런 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힘든 걸 나한테 시키냐? 그런. 당신이 떠밀어서 내가 하게 됐다. 뭐 이런 네, 얘기. 사실 인간적으로 또 선배 정치인으로 제가 봤을 때 참으로 좀 드리기 힘든 요청이었고 그 한 길게 보면 한 반년 정도 이제 고민 시간을 이제 드린 게 저도 조금 한 후배로서 한 인간으로서 다소 좀 마음 좀 아프고 죄송스러운 그 마음이 있죠. 저도.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여쭤보면은 좀 곤란하실 것 같고, 뭐 같은 주제지만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그럼 김부겸 전 총리가 만약 출마한다 그러면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은 아무래도 그 집권 여당과의 소통이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도 그렇고 또 다른 당 후보와의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도 정부 여당과 긴밀히 연계해서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어떤 과제들을 좀 더 탄력 있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뭐 강조를 해야 되고 네. 저희들 선거 만약 출마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구 시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지혜와 계획으로 이 대구를 살려가자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 민주당은 특히 대한민국과 대구시를 살리는데 시민의 어떤 지지, 시민의 어떤 목소리가 이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시민들께 호소드리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지금 어쨌든 어느 정부도 사실 5년 정부잖아요. 네. 한 도시가 어떤 큰 30년, 40년간 된 이런 큰 이제 그 흐름,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쇠퇴한 이 흐름을 단 뭐 4, 5년 만에 되돌리긴다는 거는 그건 사실은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고요. 그 쇠퇴 흐름들을 다시 우상향시키는 데 있어서 이 5년을 우리가 정말 기묘하게 쓰겠다.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진지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당장은 안 돼도 반전 포인트가 네, 돼야 네,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TK가 보수세가 워낙 강한데 출마하신다면 이번에는 좀 다를 거다, 승리하실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저도 이제 뭐 중앙당과 청와대에서 정무 기획일을 하면서 그 민심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민심을 읽는 여러 이제 채널 중에 하나로 여론조사 업무를 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 대구 시민들의 마음, 진짜 이 마음, 지금 대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속마음을 진짜 가지고 계신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론조사만 가지고 일단 이야기해 보면 저는 그런 어떤 그 분석과 또 진단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숫자 이면에 보여주는 지는 그런 어떤 느낌, 의미는 국민의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매우 약화되어 있고 기대감이 많이 과거 뭐 4년 전 지방선거 전보다도 또 8년 전보다도 훨씬 꺾여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께서 선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표심을 결정한 상황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어느 후보가 나와도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그 신뢰와 기대감이 과거보다 훨씬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열어주십사 하고 뭐 잘 설명드리고 호소드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기자도 또 궁금한 게 있으시죠? 네, 뭐 그러면은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선거를 돕기 위해서 이제 시당 차원에서 준비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구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들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시의원들이 대거 이렇게 무투표 당선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좀 출마할 후보가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는지 뭐 이번에 부족하다고 공개 모집 이렇게 현수막도 붙이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보관을 갖고 계신지. 그 결론부터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8년 전 지방선거 그 평화회담도 있고 해서 그때 네. 분위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였는데 그때도 지방선거를 지금 한 두세 달 남긴 상황에서는 광역의원 후보 신청자가 10명 이하였습니다. 그때도 10명 이하였고 지금도 한 8명, 9명 정도 되는 네, 상황입니다. 대구 말씀이시죠? 예, 대구에서. 저희 늘 아쉬운 게 기초의원은 이제 그 뭐 선거구에 최소한 1인 이상은 다 출마 신청자가 있어요. 또 출마를 하고 늘 아쉬운 게 광역의원 후보자가 이제 좀 분위기가 좋을 때는 한 15, 20분 정도 출마하시는 거고 전체 전국이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집권하자마자 몇 달 뒤 지방선거 있어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광역의원 후보자, 지역구 후보자 수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초 체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전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분야가 이제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8, 9분 정도 있고 기초의원 그러니까 공천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숫자가 좀 늘어날 것이고 또 만약 김부겸 후보께서 출마를 하신다면 또 거기에 또 올라가는 분위기 속에서 또 저희들이 적극 더 인재를 또 영입하고 또 분위기 속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가 점점 될 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군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근데 제 기억에 7대, 8대 때 이제 기초의회, 광역의회를 보면 그때는 민주당 의석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계셨어요. 네. 근데 지금 대구시의회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이 없고 비례대표 한 석. 네, 그러니까 직전 9대 때 굉장히 민주당이 의석 확보를 대구에서 뭐 워낙 보수세가 강하지만 그럼에도 유난히 다른 때보다 많이 못했어요. 이번 선거는 조금 다를 거라고 보시는지 사실 국정 지지율은 좀 괜찮잖아요. 이재명 정부.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와는 전체 이제 그 상황이 많이 다르고 정치 상황이 그리고 사실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그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좋은 편이었는데 아까 제가 뭐 이론조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숫자로만 보면 뭐 국정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 숫자로만 보면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 초기 때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체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핵심은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는 뭐 그런 좋은 뭐 저희로서는 기회적 요인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지난 4년 전 지방선거보다 훨씬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네. 예, 또 그게 그 중심에 김부겸 전 총리께 출마하시면 그 중심에 시장 후보께서 계시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호재가 있다고 보시는 네. 것 같아요. 집권 여당, 뭐 거대 여당이고 국민의힘의 자중질환, 네, 거기다 김부겸 전 총리라는 인물까지 이렇게 더해지면 이길 수 있다. 분위기가 많이 반등될 거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현안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얘기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전남 광주는 특별법이 통과돼서 아주 통합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은 무산이 사실상 됐어요. 뭐 아직 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지역민들의 상심이 굉장히 큰데요.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그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좀 그 시간이 급하지만 이번 기회에 신속하게 제대로 통합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메꿔 가자라고 저희 대구 민주당 시당도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고 또 국민의힘도 대체로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 이제 국민의힘 사실은 표명한 입장과는 다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 이런저런 이견들이 노출되는 과정이 있었고 특히 대구시 의회도 또 반대하는 의견을 또 표명한 바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원래 이 행정통합이랑 지방선거정 행정통합이 충남 대전에서 사실 이제 시작이 되고 충남 대전의 어떤 강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정부와 청와대에 계속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렇다면 한번 제안을 해보자라고 시작된 일인데 공교롭게도 대전 충남은 도지사 시장께서 찬성을 하시다가 반대로 급격하게 돌아서면서 완전히 깨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권한대행, 뭐 각 도의회 그리고 야당, 저희 민주당과 야당이 물론 일부 소수 정당은 과정상의 문제라든지 등등을 들어서 반대를 했지만 정치권 전반이 또 시민들 시도민께서 대체로 이렇게 추진하자 합의에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견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좀 돼버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동력을 좀 잃은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애초부터 광주 전남만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근거가 없는 이제 좀 책임 회피 내지는 조금 이제 지역 갈라치기 그런 분열적인 접근이라고 보고 다만 그 저희 민주당도 이것을 이제 조금 약간 저는 사실 대구 시민이기 때문에 네. 전체 합의의 정도가 좀 낮다 하더라도 조금 무리를 해서 그냥 좀 밀고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큰 국가적 이제 큰 정책 과제가 조금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이 지역 내 합의의 정도를 중심으로 보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 아깝게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무산의 책임을 여야가 계속 서로 전가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양쪽에 다 책임이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내부 분란이 있었다, 뭐 이런 평가신 것 같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선거가 치러지면은 시도지사가 따로 이제 선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도지사의 자기 임기를 줄이지 않으면 4년 내로는 이제 통합이 이제 힘들다고 네.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통합이 안 되고 선거가 치러지면 이제 새로운 시도민이 선출한 시도지사께서 4년제 행정통합을 어떻게 더 멋있게 늦었지만 더 멋있고 더 완결적인 행정통합을 이룰 건지에 대해서 두 분이서 굉장히 시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네. 차근차근 준비해 가셔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 좀 이 지역의 의견 수렴 구조라든지 또 정치 지형이 다소 좀 지금보다는 훨씬 균형적으로 조성되는 게 대구 경북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 뭐 여러 저희가 궁금했던 사항을 좀 질문 드렸고 일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언을 안 하셔서 못 나오시는 것 같은데 출마 선언하시면 방송 출연도 하시겠죠? 그렇죠. 다양한 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봐야 되니까 예, 그런 많은 활동하실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많이 출연하시기 힘을 써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이 기초의원, 광역의원 부족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지역에서 삼선 구의원에 도전하시는 분이 민주당 소속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나이도 젊으시고 시의원에 도전할 만한데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의원 후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예, 아, 그 지점은 저는 이제 제가 2년 전에 시당위원장이 될 때 네. 제가 이제 위원장 선거 공약으로 경쟁 원칙 이야기를 했고 그 경쟁에 사실 우리가 한 번도 공식적인 지침이 된 적은 없는데 이제 그딴 일부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 이제 3인 선거구에서 당선이 좀 안정적인 3인 선거구에서는 3선 도전은 조금 피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대구시당 뭐 사무처장으로서 또 시당위원장을 일하면서 느낀 결론 중에 하나가 저희 대구시당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적의 시간. 실제로 시의원 지역구 선거 나가는 것은 이제 사실은 정치가 이제 직업 정치인 내지는 이제 그 공직자로서 대구에서 활동하는 기회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8년 정도 지역에서 만든 네트워크가 당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의회에서 했던 경험 또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관계, 네트워크 이게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과연 지금 축적을 해 나가는 우리 대구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과연 가장 정답일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한 축으로는 좋은 시장 후보, 강력한 시장 후보를 모시기 위해서 노력한다. 한 축은 뭐냐면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두 축 가지고 사실은 접근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행정 통합 문제가 생기고 광주 전남만 해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하고 광주시의원이 의원 정수가 3배예요. 3배. 네, 비대칭이 심각하죠. 비대칭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통합을 해나가면 이 문제가 늘 제기가 될 것이고 그렇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의원 정수 문제를 떠나서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은 너무 이제 일부 지역은 너무 한 정당이 독식을 하는 그런 광역의회가 구성이 된다는 점. 그게 그 시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제도로 개선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광역의회 선거도 기초의원 선거처럼 뭐 2인에서 4인 등등의 중대선거제로 바꾸자라고 했고 그게 이제 상대가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구를 다 조정하는데 또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광역의원 수를 정원을 좀 해서 그거를 이제 비례의원을 늘리고 그 비례의원이 정당 득표에 따라서 다양한 정당들이 또 가장 민의에 또 득표율에 가장 맞는 그런 의석 분포를 가져오기 위한 아주 초보적인 장치라도 좀 두고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못 나간다면 이번 기회에 반 걸음이라도 나가자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회에 국민의힘 쪽에도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중앙당에도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정개특위에서 지금 거의 제가 이번 주 중에 정개특위 소위원회 네. 안건으로 그 광역의회 선거제도 그 개혁 개편안이 소위 안건으로 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진짜 정말 절절하게 이 독점되어 있는 몇 개 지역의 지역 정치 상황을 타파를 해야 뭐 행정 통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정 통합이 됐을 때 그 제왕적 광역 단체장 그다음에 완전 한 당이 독점하고 있는 그 지방의회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그 좋은 리더십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뭐 좀 계속 좀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임미 의원님 출연하셨을 네.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네. 해주셨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뭐 조금 잔인하거나 냉정할 수도 있는데 기초 단체 중에서는 그럼 대구에서 단체장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 제가 여론조사를 좀 오래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예측이라는 게 참 부질없다. 부질없다고요? 부질없고 네. 늘 선거 때는 한번 흔들림이 있습니다. 전국 전체가 흔들리는 흔들림이 있고 또 후보들의 어떤 그 분투 네. 뭐 이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조금 그래도 한 2달, 석 달 남았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좀 섣부른 단정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요. 늘 정치든 무엇이든 좀 재밌게 하자. 그래서 좀 기초단체장 선거도 좀 상당히 좀 재밌게 네. 박빙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네. 될 것 같다는 그런 정도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전체 박빙으로. 네. 기초단체장. 네. 기초단체장 모든 선거에서 박빙할 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으신다. 네, 네, 네. 이상훈 기자도 뭐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뭐 그렇게 보시면은 좀 특정해서 여기는 정말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초 단체는 없으세요? 이런 게 참 위험한 위험하죠? 덫인데 네. 저희 후보들 다 이제 우리 다 모든 지역이 또 중요하고 또 이런 말 잘못 답변드리면 거기서 빠지는 후보들이 또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또 시당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이제 그런 걸 좀 객관적인 수치로 이제 아무래도 그 정당 지지 기반이 좀 약한 구가 있고 네. 네. 또 상대적으로 나은 또 구나 군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어려운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서구가 굉장히 저희 당으로서는 기반이 어려우시고 가장 어려운 지역이고 네. 그 다음이 이제 남구입니다. 서구 남구. 네. 거기는 정말 출마해 주시는 우리 구청장 후보님들 정말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어쨌든 대구 변화를 위해서 한번 결단하시고 던진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있죠. 군은 완전히 그냥 열을 군의군. 군의군 큰일 뻔했네. 군의군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정치 구력이 상당하신 게 유리한 지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불리한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군의군에 우리 군의군 쪽에 이제 우리 이성천 지역위원장께서 지금도 현재 군의군수 출마자 구하시느라고 아이고. 그분이 대구시당 인재 발굴 및 영입위원장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도 군의군수님 좋은 분 모시려고 막 발로 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좋은 후보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유튜브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위원장님은 빨리 눈을 회복하시고 네,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